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4일차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사용할 툴부터 좀 설치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레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네,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해주던 일은 뭐예요? 레플릿. 결국 이제 자바 코드의 실행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컴파일을 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였다. 그죠?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컴파일을 이제 해주는 역할, 그 녀석을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컴파일러를 우리가 이 레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쓰고 있었다. 근데 사실은 자바 코드에 대한 컴파일, 이거는요, 저런 컴파일러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설치할 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순수한 OS만으로도 가능은 해요. 이제 실제로 해보진 않겠지만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이 메모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 레플릿 만들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던 기본 모양이고, 여기에 이제 출력문을 이렇게 넣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헬로 월드가 찍혀서 나오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 코드를 그냥 뭐 메인.점 자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확장자를 자바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바라고 저장된 이 메모장 파일을 이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변환시킨 녀석을 그러니까 우리는 실행하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출력 결과를 봤었는데, 얘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 파일을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결과를 봐야 되는 명령 프롬프트 창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걸 저장하고 그 안에서 컴파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적으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의 힘을 그냥 빌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제대로 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얘도 좀 불편하죠.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사이트 자체에 짜잘짜잘한 렉도 좀 계속 있고, 그리고 많이 써보지 않아서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생각보다 오류가 좀 많습니다.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한 번씩 생겨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로 고침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ID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이런 불편함들 싹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ID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플레임을 한번 적어 보자면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얘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라고 해서 그냥 통합 개발 환경, 진짜 약간 직역 수준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D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우리가 REPL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제 컴파일 당연히 가능하고요. 디버그 가능하고요. 코딩 가능하죠. 다 됩니다. 그리고 이 툴을 잘 사용하면 이제 배포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를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 뭐 웹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합 개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ID인가? 이거는 또 틀린 말이에요. ID라고 하는 건 통합 개발 환경이라서 자바만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ID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설치해서 사용할 이클립스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텔리제이 이런 녀석도 있고요. 인텔리가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인텔리제이 그리고 또 뭐 VS 코드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무료거든요. 그리고 또 자바의 거의 맞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를 사용할 거면은 이 녀석이 사용하기가 아주 좋다. 물론 자바 말고도 뭐 C 같은 것도 이클립스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바니까 자바에 맞춤 자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고르는데 그게 이클립스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도 이 녀석도 자바 쓰기에 아주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 무료지만 조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유료예요. 얘는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 기능만 사용해도 우리가 이 기초 언어 자바를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한데 조금 더 웹 개발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좀 필요해서 무료 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 개발 환경 툴 자체를 유료로 쓸 필요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되게 좋은 프로그래밍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기초를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굳이 좀 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인 이클립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른다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클립스라는 걸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는 JDK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설치를 할 거고 얘를 먼저 할 겁니다. JDK 얘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자바 개발 키트입니다. 자바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자바를 설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한테 지금 이 컴퓨터는 만약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얘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자바라는 언어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바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설치하는 게 JDK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JDK라고 하는 얘는 JRE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바 런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하다 보면 이제 SE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JDK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설치하는 건 JDK다. 근데 뭐 설치하는 과정에서 JRE가 어쩌고 SE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할 건데 우리는 1.8 버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자바는 보통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1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버전으로 안 갈 거고 그냥 1.8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직도 웹 개발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인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더 고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왜 이 버전을 쓰냐면 사실 1.8과 한 17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얘네 둘이. 이 자바라고 하는 녀석의 버전이 1.8이라고 하는 녀석과 17. 이 1.8이 이제 보통 8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1.8, 8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과 17이 별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17을 사용을 하는 건데 웹 개발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SI라고 하는 웹 개발의 영역을 보통 S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I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예전부터 만들어왔던 웹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상황들이 되게 많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녀석도 적진 않지만 꽤나 많습니다. 이 전에 걸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럼 자바 8이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진 녀석들이 계속 유지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 녀석을 갑자기 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8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가 7과 8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서는 또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7 이전도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기점은 보통 요 정도 기점을 잡는데 7은 이제 너무 옛날 게 됐으니까 8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고버전에서는 뭐 추가된 기능들 정도 알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버전업을 하면 사용하고 있던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코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주지 않습니다. 웹개발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아직까지 7로 유지되는 사이트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7은 이제 다 사라지고 8로 넘어왔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뭐 기초 언어랑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깊게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인 8 정도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팅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설치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따라서 설치하시고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알려드리고 같이 세팅하고 그리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툴에서 좀 유용하게 쓸만한 단축키 같은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개념이나 진도 같은 거를 많이 나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설치하는 중에는 바로바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렸을 때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 구글 크롬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JDK 1.8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이거 링크 드릴 거니까 검색을 어떻게 했었지?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 SE8 제가 아까 JDK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SE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요. 그냥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윈도우 64가 있어요. 이제 학원 컴퓨터는 당연히 윈도우 기준이죠. 근데 본인 OS가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맥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있는 이 녀석을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내려갈 때 딱 들어오자마자 내려가면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8U20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버전 디테일 정보인데 여기서 윈도우 64예요. 요 SE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64 이거 말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일단 JDK를 받을 거라서 딱 이 녀석 JDK 86202 이 녀석을 눌러서 받아주려고 하면 이런 게 뜰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필수니까 선택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얘를 눌러주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오라클의 회원가입 무료거든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면 하나쯤 계정을 만드세요 지금. 그래서 계정 만드시고 회원가입해서 계정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하셔가지고 로그인 진행하면 알아서 다운로드 진행할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마 계정을 찾아야 될 거라서 잠시만요. 오라클이 여기다. 자, 이렇게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면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PC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 똑같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새로 설치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 쓰고 있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바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됐죠?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다 받아졌는데 다운로드가 받아진 폴더로 가서 보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괄호 열고 1이 자동으로 붙어있는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똑같은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재설치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받아진 이 녀석을 그냥 실행시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 다시 받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없을 거고요. 만약에 저처럼 또 설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게 뜰 텐데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뜰 거고요. 자, 이것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셋업 창이 나와요. 여기서 크게 유의할 사항 없고요. 넥스트, 넥스트 하는데 여기 지금 파일 경로 있죠. 이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로 나는 꼭 자바를 여기다 두기 싫어. 내가 원하는 곳에 둘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개인 컴퓨터든 아니면 공용 컴퓨터든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녀석입니다. 왜냐면 이거 건드리면은 조금 귀찮은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안 건드리면 요즘엔 웬만하면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세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넥스트. 그럼 이제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다 끝나면은 피니시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됐네요. 이러면 이제 클로즈. 그리고 이 오라클에서 로그인했던 페이지는 그냥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JDK를 설치한 거예요. 자,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설치를 같이 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걸 화면에 띄워드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설치를 다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게 뭐냐면요. 자바가 설치가 제대로 안 될 때, 문제가 좀 있을 때 억지로 자바를 계속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될 거예요, 잘. 뭐 물론 만약에 제가 그 문제 상황을 제가 겪었다면은 이런저런 걸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자바를 설치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마다 제가 그걸 다 체크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자바를 설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자바가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예전에는 자바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바를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해서 이클립스만 설치를 해도 기본적인 자바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어, 컴퓨터 안에 자바가 들어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게 맞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너무 그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셔라. 그냥 이클립스만 받아도 기본적인 활용은 또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혹시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테스트하는 것만 같이 해보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클립스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캡처한 걸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검색 있죠? 윈도우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 자, 이걸 이거 여기다가 cm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이거는 윈도우라면 무조건 다 있습니다. 맥은 터미널이겠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을 열어주세요.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그거죠? 자, 이 명령 프롬프트. 이 녀석에게 간단하게 명령어 하나만 딱 입력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아, 이러면 문제가 없다. 아,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자바 버전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바 띄고 한 칸 띄어쓰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언더바 아니고요. 대시입니다. 하이픈 대시예요. 그리고 버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저처럼 자바 버전 어쩌고가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이에요. 자바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버전이 1.8.0.20이 이게 아니어도 돼요. 뭐 11, 17 이런 거 떠도 상관없어요.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한 게 아니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1.8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자바 버전 어쩌고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쳤는데 뭐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문구가 보인다. 그러면 자바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좀 별다른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바를 다시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완료되셨다면 얘는 그냥 끄셔도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클립스 설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